오늘 강의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여성과 남성의 본능편 계속 이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본능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왜 우리 남자와 여자의 본능을 갖다가 저번 시간에 좀 알아봤죠. 좀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남자들은 서로 경쟁을 통해서 자신이 우월한 유전자, 다음 세대에 전달될 수 있는 우월한 유전자가 되려고 해요. 우월한 유전자는 애초에부터 딱 픽스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합니다. 현대까지 살아남은 개체들은요, 동물이든 뭐 곤충이든 상관없습니다. 1세대 개체들이 있었겠죠. 더 많아져야 돼. 번성을 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음 세대에 더 많은 개체들이 생겨야지 이 지구상의 우세종으로 남아 있을 수 있고 멸종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환경에 적응해야 됩니다. 동물들은요, 환경에 적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빙하기가 오면 빙하기에 맞춰서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고, 온난화가 되면 온난화에 맞게 살아남아야 돼요. 공룡들이 멸망한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날씨가 더웠을 때 공룡들이 되게 번성했어요. 그때는 큰 동물들이 우세했습니다. 왜? 그때는 뭐 먹을 게 많으니까 큰 동물들이 우세했었는데, 갑자기 빙하기가 찾아오다 보니까 걔네들이 적응 못해서 싹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살아남을 수 있었던 동물들은 대부분 작은 동물들, 곤충 이런 애들은, 걔네들은 빨리 적응이 빨라. 왜냐면 생애 주기가 짧으니까 적응을 빨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큰 동물은 생애 주기도 길잖아. 뭐 고래 같은 건 100년 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100년 사는 게 유리한 게 아니라, 이렇게 오래 살다 보면은 다음 세대가 적응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근데 세상이 빨리 변하잖아. 그러면 적응하지 못해서 동물들은 멸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애 주기가, 사람들이 뭐 영생을 좋아하고 뭐 오래 사는 거 좋아하지만, 그게 동물의 종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땐 그렇게 썩 좋은 일은 아니다.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야. 다음 세대에 더 많은 종이 생겨야 되는 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환경. 근데 환경에 잘 적응한 동물들을 다음 세대에 내려보내야 하는 게 번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음 세대에다 환경에 잘 적응한 종을 보내야 돼. 예를 들어서 빙하기가 왔는데 온난화에 특화된 종들을 내려보내, 아니면 막 구별 없이 막 내려보내, 그러면은 종이 멸망할 수도 있겠죠. 확률적으로 보면은 뭐 온난화에 적응되어 있는 큰 개체의 동물들이 많았어. 근데 걔네들이 좋은 줄 알고 막 번식해가지고 밑에 세대를 많이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개체 수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럼 멸종하는 거죠. 번식의 프로세스를 보면은 밑에 이렇게 내려보낼 때 아무래도 환경에 잘 적응한 종을 밑으로 내려보내는 시스템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하는 행동이 경쟁을 해요. 경쟁을 하는 이유는 온난화든 빙하기가 오든 어찌됐건 간에 그 환경에서 경쟁을 하면은 그 환경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는 종이라는 걸 자기가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경쟁을 하는 걸 타고납니다. 왜 그럴까? 제가 말해드린 것밖에 답이 없죠. 얘네들이 왜 경쟁을 해서 살아남지? 왜냐면 경쟁을 해야지 무리해서 그 환경에서 제일 잘 적응한 종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데몬스트레이션 해주는 거야. 이 지금 지구 환경에서 제일 잘 적응한 종이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환경에 잘 적응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남성이 경쟁을 하는 이유입니다. 남자들은 여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는 본능으로 타고나지 않아요. 경쟁을 하는 것만 타고납니다. 여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는 배운 적이 없어요. 공부만 잘하면 되겠지. 그럼 공부 잘해서 자기가 많은 여자를 얻었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별 생각이 없어요, 남자들이. 남자들은 죽을 때까지 계속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게 남자들이고, 그런 남자들을 가려내는 게 여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자들도 여기에서 이제 다음 세대로 이게 반해야 되는데, 여자들은 뭐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걔네들끼리 막 경쟁을 하든 뭐 어쨌든 걔네들을 가려내야 되는 거야. 어떤 유전자가 더 좋은지를 가려내게끔 본능적으로 시스템화 되어 있겠죠. 상식적으로 그럴 거 아니야. 남자들도 경쟁을 하는데 뭐 여자들은 가만히 있었겠어? 경쟁하는 유전자 중에 어떤 애들이 더 우세종이고 열등종인지를 가려내는 거예요. 그게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랬죠. 태생적으로 우성열성이 정해져 있지만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얘네들이 경쟁에서 살아남은 유전자라는 걸 나한테 어떤 특징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여자들이 느끼는 무의식적인 매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가려내려고 하는 시스템을 C테스트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여자들은 그런 걸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테스트를 하려면은 일단은 내가 예뻐야 돼. 여자들의 본 종족 특성은 딱 두 가지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테스트를 하고 싶어. 근데 테스트는 어떻게 해? 남자들이 관심을 가져줘야지. 뭐 갑자기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우씨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야, 꺼져!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자기에게 이제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게 첫 번째 본능이 되고, 두 번째로 관심이 들어오면 C테스트로 부정적인 C테스트,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차가워진다던가, 관심 있다 관심 없는 척 해본다던가,
그랬을 때 걔가 멘탈을 유지할 수 있는지 어떤 정서적인 프레셔를 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아쉬워하는지 열등한 모습, 약한 마인드를 보인다든가. 왜냐면은 이 경쟁에서 살아남은 우세중이라면 멘탈이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봐.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나 봐요. 왜냐면 이랬다 저랬다 해보는 방식으로 이 사람이 성숙하게 행동하는지, 남자답게 행동을 하는지를 봐요. 나를 아쉬워하고 막 쩔쩔 맨다던가 그러면 매력 없어. 뭐 그거 갖다 희소성의 원칙이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간 그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놔서 열등한 유전자를 좀 가려내려는 행동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번 이랬다 저랬다 한번 해보면 얘네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멘탈 나빠가지고 막 쩔쩔 맨다던가 아무 기준 없이 행동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여자들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행동을 한다. 그러면 걔네들은 나가리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내가 만약에 이 종족에서 우월한 지위를 지닌 내가 개체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경쟁에서 살아남은 추장이야 내가. 그럼 어떻겠어? 이미 내가 선택을 많이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거든. 내가 이미 여자를 거느리고 있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많은 여자들과 익숙한 관계를 지내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무던하게 행동을 했었지 않냐, 그리고 아니면 자기 기준에 맞게 행동을 한다던가 이런 모습을 보였지 않겠냐라고 추정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실제로 여자들이 매력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배우는 프레임이라는 매력이에요. 그래서 기준을 가지죠. 일단 나중에 배우겠지만 메타 프레임이라는 게 바로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되게 환장을 하는 게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외모, 성격 이런 걸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꾸미는데 집착을 합니다. 나 다이어트 때문에 여자들이 죽기도 하고 목숨을 거는 부분이에요. 자기의 생존의 이유는 뭡니까? 번식. 동물의 생존의 이유는 번식이라는 걸 자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죠. 자, 이런 본능은 따로 학습하지 않아도 몸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서 배운 적도 없어요 이거. 어렸을 때 여러분들 여자로 태어나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꾸미고 있어. 부모님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입니다. 자꾸 엄마 립스틱 훔쳐가지고 바로 그러는, 나중에 나 다 커서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거 하고 싶어요. 특히 여자들이 더 많이 하고, 남자들은 그런 것도 관심 없잖아요. 싸우는데 집중되어 있지, 치고받고 하는데 전념을 하고 있지, 여자들한테는 그런 행동이 잘. 자, 이런 식으로 몸이 기억하고 있는 본능,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이런 프로세스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에 옮기지는 않지만 이런 본능적인 행동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갖다가 본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배워볼 거는 왜 본능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가. 제가 앞서서 얘기했지만은 모기를 배워보면 되죠. 모기 우리가 죽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살충제의 면역을 가진 유전자가 또 퍼져서 모기들이 많아지잖아. 이런 식으로 모기 하루상일 이런 애들이 잘 멸종을 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바퀴벌레 이런 애들이 별거 하나 보이고 여러분들이 밟으면 쭉 하고 죽어버리지만 걔네들이 생존하는 데는 유리한 거야. 그래서 무조건 크고 강한 종, 힘이 센 종이 유리하지 않아. 살아남는 종이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종의 차원에서 보면은 무조건 바퀴벌레가 힘이 세져야 되고 힘이 인간을 지배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작은 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그들만의 그래서 생존, 어떻게 해서든 다음 세대로 넘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다음 세대에 더 많은 유전자를 퍼뜨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이제 배워볼 거는, 그러면 여성들이 측정하는 남성의 매력은 무엇인가? 남성이 측정하는 여성의 매력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뻔히 알 거 아닙니까? 남성이 여자들을 어떤 부분을 보고 좋아할까? 그러면은 얘기 안 해도 아는 거 아니에요?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뻔한 거라서, 여자들이 측정하는 남자의 매력이라는 건 과연 무엇인가? 이거 여자들 스스로도 잘 모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월한 유전자. 아까 전에 환경적으로 잘 경쟁에서 살아남은 유전자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쁘냐 이거지 남자도 개 단순하죠. 나 이쁜 여자 좋아하는 거지. 뻔하죠. 말할 게 있나요? 예. 자, 우월한 유전자. 그러니까 환경에서 잘 경쟁에서 살아남은 유전자들은 이미 여자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과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반에서 짱 먹죠? 그러면 그 짱, 일진 이런 애들이 여자들을 데리고 다녀요. 저 새끼들이 뭐가 좋다고 데리고 이렇게 여자들이 꼬이지? 이상하잖아요, 그죠? 맨날 내 동네에서 그 피자 배달하는 일진 형 오토바이 뒤에다가 맨날 여자 싣고 다니고 이해가 안 되네. 왜 저런 애들한테 좋다고 여자들이 하지? 싸움 못하고 열심히 공부한 나는 여자 못 만나요. 근데 이상하게 그 일진 형들은, 피자 배달하고 치킨 배달하는 그 일진 형들은 항상 여자를 오토바이 뒤에다 태우고 다니더라 이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러지? 일단 그때 당시에는 그래. 중학생 때까지는
그게 힘으로 보통 그 환경에 따라서 좀 경쟁이 다른데 힘이면 짱이야. 중학생까지 힘센 놈이 짱이거든. 근데 이제 고등학생, 이제 대학생 이렇게 점점 가면서 그 환경이 변합니다. 대학생 지나가면 어떻게 돼? 더 이상 주먹으로 짱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때서는 이제 뭐 여자 못 만나. 어리고 젊은 시절에만 여자 뒤에다 끌고 다녔던 애들은 나중에 가가지고는 경제적으로 타락하면은 걔네도 여자 못 만납니다. 오히려 막 이제 경제적으로 좀 권력이 있고 경제력이 높은 애들이 여자를 잘 만나잖아요. 뭐 요즘에도 보시면은 뭐 의사 되면은 뭐 여자들이 서로 만나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환경에 잘 적응한 종을 여자들이 따라가는 경향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월한 유전자라고 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고 경쟁에서 잘 살아남은 유전자 혹은 남자들은 주변의 여자들을 많이 선택할 수 있는 위치고 여자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야. 옛날부터 뭐 최초의 이제 부족사회 때부터도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그래서 여자들은 무조건 그러면은 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말해주는 게 뭐냐면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한 거,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죠. 보통 이렇게 여자가 주변에 많다라는 건 여자를 대하고 여자를 대하는데 익숙한 남자들이 매력을 얻는다라는 거야. 얘가 뭐 경쟁에서 살아남았는지 이런 것까지는 여자들이 본능적으로 캐치하기가 어려워요. 여자들은 느낌만 알거든. 여자들을 좀 더 편안하게 대하고 여자들에게 너무 긴장이나 당황을 하지 않아야 돼.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왜냐면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여자들은 동물적으로만 하는 거 프로그램을 한 게 아니거든. 얘는 의사네? 뭐 무조건 빨아주고 그런 건 아니라 걔네들을 만나더라도 매력은 못 느낄 수 있어요. 실제로도 우리 나는 솔로 보시면은 더 커리어 좋고 뭐 교수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걔네들 왜 여자 못 만나요? 걔네들 매력이 나눠지잖아. 의사면 다 만나죠? 안 그래? 못하는 애들은 이유가 있어. 매력이 없으면 안 만나줘요. 그래도 여자들이 어떻게? 여자들을 서툴게 대하는 애들은 싫어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걔네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아는 거야. 동물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나는 솔로에서도 그러면 의사들은 다 만나야죠? 그렇지 않더라는 거야. 그럼 좋게 보긴 하지만 걔네들이 여자를 서툴게 대하고 리드를 잘못하고 긴장하거나 떨거나 뭐 허풍을 떨거나 막 없는 것도 지어내서 한다던가 이러면은 걔네들이 얘네들 부족한 애들이고 솔직하지 못하고 진정성이 떨어진다거나 이러면서 안 만나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특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솔로에서도 보잖아요. 직업 좋은 애들은 많아요. 여자를 좀 편하게 대하는 애들이 매력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저번 나는 솔로 25기에 보면은 걔 영철, 걔도 보면은 여자들한테 인기 있을 거예요. 왜? 걔 직업 별거 없어요. 축구 코치?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 다른 애들은 직업이 더 좋은 것 같아. 내가 보기엔. 걔 뭐 학교 선생님 정도야. 요즘에 뭐 별로 좋은 직업은 아니에요. 남자인데 학교 선생님이다. 공무원이고 별로 어렵게 사는 거죠. 직업적인 경쟁력은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여자를 대하는 어떤 태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매력을 충분히 얻을 수 있고 여자 만나는데 문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여자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남자들이 어떻게 키울 수 있냐? 부단히 해보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자를 잘 만나고 매력적이려면 경쟁에서 살아남는 게 유일한 방법이 아니야. 그거는 원래 그렇게 프로그램화 되어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매력을 얻고 여러분들이 여자랑 행복하게 매력을 진짜 얻으려면은 여자를 많이 만나보고 경험을 많이 쌓아야 돼요. 그것밖엔 답이 없어요. 이게 메타프레임 1번이잖아요. 자기가 여자한테 과감하게 가가지고 대시를 한다던가 이런 경험을 쌓는 수밖에 없어요. 여자를 대하는 게 서툴면요, 여자를 어떻게 케어해요, 여자를 어떻게 보살펴요, 그런 것도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 좋은 부분들이 너무 단점이 너무 많다. 그래서 여자를 편하게 대하는 건 여자를 위해서도 좋은 거고 남자를 위해서도 좋은 겁니다. 자기 막 동정 지키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순수함을 꼭 지켜가지고 그 순수함을 여자친구에게 선사할 거야, 나 서툴게 하는 걸 하시는 분들은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운동은혜처럼 님이 여기를 와야 된다. 그냥 경험이 아니라 키키는 대로 해야 된다고. 교리에 막 동정 자랑하는 남자를 보면 레알 어디한 나사 하나 빠진 게 아닌 거죠. 그럼 딱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자,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2번. 이게 1번에서 이어지는 거긴 한데요, 1번이기 때문에 여자를 선택하거나 내 기준에 맞게 행동하는 게, 이게 메타프레임 2번이기도 해요. 내가 여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나는 너는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안 맞는다고도 얘기를 하고, 나는 이런 부분이 좋으면 이런 부분이 좋다고도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아주 중요한 기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자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행동은, 야, 너 이런 부분 되게 마음에 드는데 이런 부분은 좀 별로야 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할 말이 없어요. 당연한 건데 어떤 좋은 여자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여자와 오랫동안 만나는 게 왜 뭐가 잘못됐습니까? 도대체 할 수 있으면 되잖아. 해야 되잖아.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뭐 잘난 척을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성을 깔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것과 여성이 원하는 걸 교환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좋은 건 뭐냐면요, 내가 얘기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이렇게 만들어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성들에게도 좋다는 거예요. 여성들도 이걸 바란다는 거예요. 여성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 잘 보이기 위해서 긴장하고 떨고 땀 흘리면서
저는요 미숙 씨가 좋으면 저는 최고 좋아요 이런 행동을 하는 거 여자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 남자를 만나려고 자기가 화장하고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비극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여자들에게도 있어서.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원래 동물적으로 본능적으로 윈윈 관계입니다. 남녀와의 관계는 동물적으로 윈윈 관계, 나쁜 관계가 아니에요. 남녀는 되게 이해관계가 잘 맞는 관계입니다. 원래 공생관계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 여자들도 그렇게 당당한 남자를 원하지 소극적인 남자를 원하겠어요? 세상 여자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여자들이 당당하게 행동하라 그러지. 근데 물론 까서 그렇지. 여자들의 얘기 듣고 당당한 남자가 좋아요. 좋으면 좋다고 얘기해주는 남자가 좋아요. 그러면 저기서 몰래 훔쳐듣던 최우선이 그래? 나도 이제 그러면 여자들한테 좋다고 얘기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가서 좋아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여자들이 뭐야 미쳤나봐. 존나 세해지고 막 이러는데 이제 방식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남자애들이 역시 여자들은 요물이야. 여자들 말 들으면 안 돼. 이러면서 찌질한 놈들이 또 빠지는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는데, 그런 문제는 이제 자기네들이 경험이 부족한 걸 갖다가 자꾸 여자 탓을 돌리는 것밖에 안 되고, 여자도 원래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여자들의 특성이니까 제가 알려드린 대로 그냥 꿋꿋이 밀고 나가야 돼. 원래 그런 거야. 여자들이 원하는 게 항상 그런 거거든. 내가 말로 하면 뭐해? 일단 해가지고 안 되면 내가 다 책임질게. 진짜 안 되면 내가 책임집니다. 제가 얘기했죠. 안 되면 오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되게 해드립니다. 여자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여자 욕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전 별로 그렇게 여자를 욕할 이유가, 나름대로 인간들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여자 욕할 것도 없고 피해자라고 주장할 것도 없다. 남자인데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저 여자 때문에 피해봤어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잘 안 맞아서 그럴 수 있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도, 피해봤다고 주장하는 건 좀 솔직하게 어린애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도 우리 그 결혼 문제도 얘기했지만, 그게 단순히 비극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잘 안 맞을 수도 있죠. 무조건 와이프랑 잘 이해관계가 꼭 잘 맞아야 되나요? 안 맞을 수도 있죠. 인간 대 인간은 원래 잘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까지 대단히 크게 생각할 건 없고, 이혼을 해서 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애들한테 불행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했죠. 애들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행복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봐요. 무조건 아닌데 계속 사는 게 맞나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혼했다가도 또 재결합도 할 수 있고 하니까,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가지고 서로 조율해서 또 재결합도 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건 없다. 결혼하신 그 남자분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는, 자기의 행복을 희생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빠가 행복해야지 가정이 행복하지. 맨날 집에 와서 울고 있는데 4살짜리 애는 행복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고, 맨날 공감만 원하는데 아내에게 희생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한쪽 측면도 바라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뭐가 맞다 틀리다 여자애가 표독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여자 편 드는 건 아니지만은 좀 어떤 측면에서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관계라는 게 꼭 괜히 그렇겠습니까? 제가 아까 전에도 설명했었지만은 괜히 그러지 않아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왜 괜히 그러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2번에서는 이제 메타프레임 2번이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3번. 3번이 이제 대부분 리더인 남자가 매력있게 보입니다. 이제 우리 동호회 활동 같은 것도 해보시고, 반장도 그렇고, 어디 가서 윗대가리를 하게 되면 여자들이 호감을 가져요. 근데 그게 꼭 만남으로 이어지진 않는데 호감을 가지는 여자들이 더러 생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심리학적으로 어떤 이유인지를 갖다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향이 있다. 아무래도 두드러져가지고 보이니까 아무래도 앞에 나가서 리더십 있게 행동도 하고 여러 가지 남자다운 매력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매력 있게 보이는 포인트도 있죠. 그냥 꼭 그렇다고 해가지고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본능적인 파트에서 리더가 좀 더 호감을 사는 건 맞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리더만 해야 된다는 건 없어요. 나서서 뭘 해야지 얻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이야기해드렸던 1번, 2번도 있기 때문에 꼭 리더 안 하고 1번, 2번만 잘해도 여자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기울일 수 있고 매력적인 남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꼭 3번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1대1로 만났을 때도 성공을 해야 되겠다. 1대1로 만나면서도 리더였을 때 보여줬던 그런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어야지 사귀는 것까지도 성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리더만 된다고 해서 장땡은 아니다. 자, 4번째. 여자들을 어떻게 해서든 설득하려고 한다는 거는 그만큼 내 주변에 내가 선택지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행동이에요. 희소성의 원칙이라는 영상에서도, 이게 영상이 있습니다. 제 채널에 영상이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희소성의 원칙으로도 알 수 있죠. 다들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제품이 더
가치 있어 보이잖아요. 그게 희소성의 원칙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케팅을 할 때도 이제 마지막 이제 품절입니다. 지금 이 시간대만 이 구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전화를 돌려서 홈쇼핑에서 물건을 사는 것처럼 어떤 희소성이 부과되면 인간들은 더 그걸 더 크고 좋은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태도로서 여자들을 좀 더 익숙하게 대하고 편안하게 대한다면 그 희소성의 원칙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얘가 여자를 잘 대하구나, 편안하게 대하구나,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구나, 얘 주변엔 여자가 많겠네, 이런 태도로 인해서 이 사람이 꼭 여자를 만나는 모습을 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어요. 나한테 대하는 행동을 보면은 얘도 다른 여자한테도 이렇게 행동을 할 거거든. 그래서 실제로도 우리가 데이트를 하다 보면은 그런 C테스트가 많이 들어와요. 여자들한테 막 말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오빠 다른 여자들한테도 이랬지? 오빠 헌팅을 한두 번 해본 것 같진 않은데 다른 여자들한테도 이렇게 헌팅해서 만났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C테스트가 들어오죠. 그럼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을 질문합니다. 뭐 여자들의 불안도 뭐 이런 건 것 같아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도 남자들에게 희소적인 여자처럼 보이면은 좀 더 가치가 높은 여자처럼 보이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좀 남자들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면은 이런 거야. 내가 희소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가지고 여자들은 가치를 높여야 된다라는 걸, 이걸 어느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여자들은 솔직하게 이 희소성에 대해서 알아.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태어나요. 자기가 가치가 떨어지는 여자가 되면은 남자들이 선택을 못 받을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태어납니다. 여자들은. 남자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가치를 높여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가치가 높은 건 알겠어요. 비싸게만 여자들이 굴면은 아무도 와가지고 접근을 안 합니다. 그런 문제점들도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가능성의 법칙이라고 해서 가능성이 많이 보여줘야지 남자들이 많이 들이댄다. 물론 그런 남자들이 개 찐따여가지고 걔네들하고 실랑이 하는 것 자체도 짜증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자들이 자기가 인기를 가지고 싶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씨를 뿌려야 돼. 어느 정도는 좀 끼를 버려야지 얘네들이 오는데, 워낙 여러분 마음엔 안 들겠죠. 마음에 안 들겠죠. 주변에서 여자 돌아보면은 괜찮은 남자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걔네들한테도 씨를 뿌려야 돼? 딱 봐도 아닌데 이거 씨를 뿌리는 게 맞나 싶어서 문제이지, 뭐 인기가 있어지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래서 뭐 지금 얘기했지만은 설득하거나 여자들을 핑계를 대거나 이런 거는 여성분들도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여성들도 하면 안 된다. 이건 기본이야. 설득하거나 핑계대는 행동 하지 마. 그럼 너무 약간 어머니 밥상처럼 돼. 이게 여성들도 하면 안 돼. 남자들 버릇이 나빠져. 하지 마. 쩔쩔매고 막 계속 설득하려고 왜 안 만나주냐고 섭섭해하는 거, 이게 뭐냐, 섭섭해하는 행동. 이게 설득하는 거야. 왜 나를 안 만나주는 거야? 어떻게 해서든 만나게 하려고 막 투덜대고 협박하고 하는 행동들이 희소 가치를 떨어뜨리고 진절머리 나는 여자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니까 좀 판단을 하고 자기도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자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 장기 연애를 할 때 되게 필요해요. 여성들이 장기 연애를 할 때. 그러니까 여성들이 장기 연애를 할 때 자기네들이 선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너 말고도 다른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고 실제로도 그걸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렵겠지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은 안 되는 애를 데리고 좀 바쁘고 뭐 힘들고 에너지 떨어진 애를 데리고 막 계속 멱살 잡고 실랑이를 해야 되거든. 그러면 좋지 않다. 그러면 남자애들이 뭐 진절머리 나는 여자라고 생각해서 다 떠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좋지 않다. 자, 5번.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성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안 돼요. 이건 기본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거는 뭐 앞에서 이야기했던 맥락과 딱 똑같은 내용들이니까 뭐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뭐 남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더라도 여자들에게 뭐 설득을 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한다거나 다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왜? 희소성의 원칙에 문제가 있고 1번에서 얘기했던 뭐 메타프레임에도 문제가 생겨요. 여자들에게 내가 익숙하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건 여자들이 자기 주변은 여자들이 희소하거나 남자들이 희소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행동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행동 좋지 않다. 그래서 무조건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래. 딱 여기서 정리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협박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진 마세요. 가끔씩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협박 포인트로 써. 야, 너 자꾸 이러면 나 딴 남자 만나러 갈 거야? 혹은 야, 너 자꾸 이러면 내가 딴 여자 만난다? 그래서 딴 여자 만나는 행동을 한다던가. 성인이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돼요. 훅가시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좆대도 난 어쩔 수 없다. 진심으로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나보고 싶어서 만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다만 그 사람에게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행동하면 안 됩니다. 예, 절대 하면 안 돼.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 겁주기 위해서. 얘가 자꾸 안 만나주니까 야, 딴 남자 만난다? 그럴 때마다 걔가 탁 와가지고 안 돼 그러면서 이렇게 몇 번 해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학습돼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겁주는 행동.
그게 얼마 갈 것 같습니까? 근본적인 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안 주는 이유는 에너지 문제가 99%예요.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장기 연애를 하는 과정에서 자꾸 내가 안 만나준다고 해서 나 딴 남자 만날 것처럼 행동하고 딴 여자 만날 것처럼 행동하는 건 그건 엄발의 오줌 누기 같은 행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장기 연애를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런 행동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어줍지 않은 행동을 해가지고 자기의 가치를 바닥까지 끌어내리시는 분들인데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는 진심으로 자기가 행동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찾아 나갈 수가 있으면 되죠. 뭐 얘가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여자친구가 너무 바빠, 만나주지 않아. 그러면 좀 다른 사람 알아볼 수도 있죠. 뭐 그게 왜 문제겠어요. 자기가 불만족스러우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남자분들이 잘 안 만나주잖아. 그래가지고 섭섭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단계별로 좀 얘기를 해주면은 남자든 여자든 첫 번째 나를 일단 챙겨보자. 최소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최소 한 달 정도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뭐 운동도 하고 내가 여유가 생기면 영화도 보러 가고 나 혼자서 나를 챙기는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게 어떤가. 무조건 남자친구를 비난하거나 여자친구한테 투덜대거나 안 만나준다고 연락이 안 된다고 하기보다도 그 시간을 갖다가 아껴서 자기에게 조금 더 자기를 위해서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던가 아니면 자기와의 여가 시간을 자기를 위해서 뭐 운동을 할 때도 쓸 수 있고 운동도 못 하잖아요. 솔직하게 남자친구 만나고 여자친구 만나는 일 때문에 운동을 못 했을 거거든. 자기 스스로의 체력이 약해졌을 수도 있거든. 그런 부분을 좀 더 하고 더 수면을 취한다던가 명상을 해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자기를 위한 자기에 대한 시간을 투자하는데 좀 더 신경 써보자는 거야. 여러분들의 눈이 밖에 있으면 안 되고 안에 있어야 돼. 외식하지 말고 내식하라. 제가 늘상 얘기해요. 밖을 보지 말고 밖을 인식하는데 너무 이 모든 세상의 문제가 밖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내 안을 들여다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 포인트입니다. 별 5개. 일단은 나를 챙기는 시간을 나는 여태까지 남자친구가 못 만나준다고 섭섭해할 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남자친구 만나는 이유 때문에 나를 돌봤었나. 내가 제대로 된 잠은 잤었고 내가 제대로 된 운동을 해서 체력은 키우면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은 했었나. 이런 것들 한번 들여다봐야죠. 운동 못했잖아요. 몸 망가졌잖아요. 제대로 된 수면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섭섭할 때 굳이 지금 당장에 헤어질 필요가 없어. 당장에 내가 심리적으로 섭섭하고 불안하다고 해가지고 걔한테 막 내가 불안하니까 요구하는 거지. 의지하려고 야 왜 안 나오냐 왜 내가 시비를 걸었을 거 아니야. 그럴 때 이제 헤어짐을 바로 선언하지 말아요. 자기가 불안정할 때 아무래도 헤어짐을 선언했기 때문에 후회도 많이 할 거거든. 그러지 말고 굳이 당장에 헤어질 필요가 없어요. 몇 달 못 만난다고 해서 뭐 당장에 남자를 찾는 것도 아닌데 헤어짐을 선언하고 당장 남자를 찾아야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 다른 남자를 찾기 위해서라도 내가 회복을 해야 돼.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거야. 회복하는 시간. 이건 철칙을 꼭 지키세요. 섭섭할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나서 내가 회복이 되면 그때 다른 남자를 알아가도 되고 헤어지고 시간을 좀 보내도 돼요. 중요한 게 이게 판단을 하는 거야. 자기 인생에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 어느 정도 내가 여유가 생기면 어느 쪽이 더 행복해질지에 대한 판단을 하면 되죠. 그때도 아마 이제 한두 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남자친구 새끼가 그 모양 그 꼴이다. 여자친구가 그 모양 그 꼴이다. 그러면 판단을 하면 되지. 나는 이미 회복을 했고 어느 정도 나 혼자 이제 다른 이성을 만날 수 있을 정도의 피지컬 그런 것들 갖춰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헤어지는 게 답이 아니라 다른 여자 만날 수 있는 피지컬 돼요. 운동해서 뭐 근육질에 뭐 팔뚝에 알통도 나오고 뭐 여자 당장 꼬실 수 있는 피지컬 돼요. 여자랑 당장 섹스할 수 있는 피지컬 돼요. 그런데 안 되는데 굳이 그냥 헤어짐만은 답은 아닙니다.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뭐 영리하게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충분한 회복하는 시간 갖고 걔가 어차피 못 만나주면 되잖아. 납둬. 그러다가 뭐 한두 달 뒤에 돌아오면은 만날 수 있으면 만나는 거고 못 만나면은 다른 뭐 남자를 나 여자를 찾아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행복해질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분명히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알려준 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1-5까지 했죠. 1-5까지 해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어요. 빨리 가자. 질문 3개 정도